전 세계 휘발유 및 디젤 차량들이 서서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한 이름만이 앞서 나가는 경쟁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중국입니다. 오늘날 상황은 자동차뿐 아니라 배터리 원자재 그리고 전체 공급망까지 점차 중국의 통제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BYD Neo Xpen 그리고 배터리 대기업시 ATL과 같은 몇몇 거물 기업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이 단순한 사업인지 아니면 은밀한 시장 지배 계획인지 여부입니다. 테슬라, 도요타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유럽 기업들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중국의 성장 속도는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차, 강력한 배터리, 그리고 빠르게 확장되는 네트워크가 그 원동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중국이 규칙까지 정하는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일이면 당신의 자동차 배터리, 심지어 부품까지도 중국의 통제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중국의 첨단 기술은 어떻게 테슬라, 도요타, 그리고 유럽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더 보기 전에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지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 이야기는 몇몇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BYD입니다. BYD는 배터리 사업으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BYD의 가장 큰 강점은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대량 생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예산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BYD는 가장 큰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BYD는 이미 중국 내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지만 이제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BYD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최대 생산 저렴한 가격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보입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많은 지역에서 BYD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테슬라와 같은 기업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NIO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BYD가 대중시장의 왕이라면 NIO는 프리미엄 시장의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NIO의 차량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NIO를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바로 배터리 교환 시스템입니다. 즉, 충전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우는 것처럼 단 몇 분 만에 배터리 전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아직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니오가 이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사용자 경험이 매우 원활해지고 장거리 여행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니오는 고급스러운 편안함, 그리고 혁신을 모두 원하는 사람들을 서서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엑스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샤오펑 엑스팽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술 중심의 전기차 회사입니다. 스마트 기능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에 주력하고 있으며 샤오펑 차량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스마트 내비게이션, 미래지향적인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샤오펑은 테슬라처럼 기술 중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엑스펜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닌 스마트한 기계를 원하는 새로운 세대의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BYD는 양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품질과 프리미엄 경험에 집중하며
차량 대수는 적지만 고급 사용자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엑스펜은 기술과 미래 혁신에 주력하며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AI 기반 기기가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들의 목표는 다르지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성장 속도입니다. 이들 기업이 나아가는 속도는 전 세계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여전히 계획과 테스트에 매달리는 동안 이 중국 기업들은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을 도로에 내보냈습니다. 생산 속도 비용 관리, 그리고 강력한 정부 지원.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 이들을 훨씬 앞서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세 회사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부터 최종 자동차까지 모든 것이 동일한 생태계 내에서 관리될 때 성장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이 전기차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선두에 서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배터리 제어, 이것이 진정한 승부입니다. 전기차 세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게임이 아니라 배터리 게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동차의 디자인과 기능들이 눈에 띄지만 진정한 힘은 내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죠. 자동차의 주행거리 충전 속도, 안전성, 그리고 사용 시간은 모두 배터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장악한 회사가 전체 전기차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이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이름은 CATL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들이 자사의 배터리에 의존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수밀어서 쥐다. 즉 다른 브랜드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CATL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CATL은 단순히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 더 긴 주행거리 향상된 안전성. 이 회사는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이렇게 대규모로 생산하면 비용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통제권은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원자재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 없이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원자재 공급이 한 국가의 통제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광산 가공 공장 및 공급망을 장악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중국 기업들은 광산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는 곧 배터리를 만들려면 이러한 원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중국 네트워크를 통해 원자재를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통제권은 여전히 중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오늘날의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석유 회사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지배하는 국가가 강대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력의 중심은 서서히 석유에서 배터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중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을 확보했으며 생산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배터리 기술이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새로운 화학 성분,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더 나은 효율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CATL과 같은 기업들은 고체 배터리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새로운 대안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성공한다면 상황은 더욱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위험도 존재합니다. 전 세계가 단 한 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유로든 공급이 중단되거나 가격이 상승하거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전기차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자체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이미 훨씬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확장. 중국은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더 이상 자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전 세계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확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전기차입니다. 먼저 유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더 강력한 자동차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의 기업들이 수년간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BYD와 같은 회사들이 이미 유럽에 진출하여 서서히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기능과 주행거리 면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국 브랜드를 선호했던 유럽 소비자들이 이제는 더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수준의 기술을 제공하는 다른 브랜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이 기회를 매우 빠르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십을 맺고 공장을 설립하는 등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먼저 진출한 후 서서히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시장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제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돈 대기업들이 아직 제대로 진출하지 못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전소, 공급망, 물류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점은 단순히 제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단 생태계가 구축되면 경쟁업체가 진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핵심을 파악해 봅시다. 중국의 글로벌 확장은 단순히 매출 증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제품을 사용해 봅니다. 그리고 서서히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저가로 먼저 시장에 진입한 후 기술과 네트워크를 통해 서서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이는 국내 브랜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럽 기업들은 가격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현지 브랜드들은 전기차를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없게 되며 이 업체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들이 이미 많은 곳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속도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실행량 견처 조언서원 신속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계획 수립에 시간을 쏟는 동안 이들 기업은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쟁 전략. 중국 전기차 시장의 지배력에서 가장 위험한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하리어원 비전 바로 가격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기차 시장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가격 또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전략을 매우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전기차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BYD가 바로 이러한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BYD는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기능과 주행거리는 결코 뒤지지 않는 차량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전 시장에 가서 더 나은 가치를 더 저렴한 가격에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전략은 서서히 전체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다른 회사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테슬라와 같은 회사들도 가격 인하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차량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용 구조는 중국만큼 낮지 않습니다. 즉,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한다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BYD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배터리부터 생산까지 전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격 경쟁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유이며 다른 회사들은 그만큼의 유연성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마치 시장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여 모든 고객을 먼저 끌어들인 다음 서서히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전략도 이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저가로 처음 진입한 후 점진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거나 시장 점유율을 잃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전에는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많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갑자기 발빠르게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중국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가격 전쟁이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 경쟁이 더 이상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경제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테슬라 대 중국, 거대한 전쟁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대결, 테슬라 대 BYD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 회사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 서로 다른 전략, 그리고 서로 다른 미래 모델의 충돌입니다. 간단히 말해 테슬라는 혁신과 기술을 앞세우는 반면 BYD는 규모의 경제와 가격 경쟁력을 앞섭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여하며 전기차가 강력하고 빠르며 미래지향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성능 등 모든 분야에서 테슬라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전기차는 기술 제품처럼 찐데이스격시도집니다. 하지만 BYD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BYD는 전기차가 주류가 되려면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BYD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최대 생산량, 낮은 가격.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BYD의 판매량이 테슬라보다 높은 이유입니다. 뿐이라다 테슬라가 브랜드와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BYD는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와 AI 기능 면에서 테슬라가 여전히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생태계는 매우 강력합니다. 무선 업데이트,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BYD 역시 이에 못지않습니다. BYD는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매우 강하며 블레이드 배터리와 같은 혁신을 통해 안전성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이며 이 부분에서 BYD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반면 BYD는 비슷한 주행거리와 기능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BYD가 더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여러 차례 가격을 인하했지만 여전히 BYD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아이폰처럼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지만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BYD는 좋은 기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와 같습니다. 두 회사는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경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테슬라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배터리, 더 저렴한 생산 자율 주행 등이 그 예입니다. 동시에 BYD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확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제조업입니다. 이제 중국의 진정한 강점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저렴한 자동차나 배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힘은 제조 역량과 기술 통합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합이 중국을 전기차 경쟁의 선두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제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생산 허브가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수년이 걸리는 반면 중국은 단 몇 달 만에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획 및 실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고 노동력이 풍부하며 인프라가 탄탄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회사가 생산량을 늘리려고 할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정부 지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부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세제 혜택, 강력한 정책 지원 등 모든 것이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을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하는 점입니다. 이제 기가 팩토리 규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동화 로봇 기술 그리고 간소화된 공정 덕분에 생산 비용은 낮게 유지되고 생산 속도는 높게 유지됩니다. 즉,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차원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쟁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기업들이 시장 수요를 매우 빠르게 충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승리다라는 점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혁신하고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앞서 나갈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중국의 속도는 단연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제조 분야에서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공지능, AI 통합 분야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전기차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스마트 기계가 된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 커넥티드 기능, AI 기반 시스템 등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중국산 전기차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음성 제어, 스마트 내비게이션,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가 더 이상 단순히 운전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우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를 달리며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엄청난 이점을 얻습니다. 사용자의 운전 습관 겪는 문제, 그리고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가 미래 기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에서 나옵니다.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자동차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업데이트를 더 빠르게 배포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며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훨씬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예측의 큰 결말을 향한 기대감 고조. 이제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의 세계를 조금 앞을 내다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휘발유차가 흔한 것처럼 앞으로 전기차는 어디에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도시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며 점차 관련 규제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15년 안에 전기차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가 그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중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산, 배터리 관리 가격 책정, 글로벌 확장 등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BYD와 같은 회사는 이미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CATL과 같은 회사는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중국이 전기차 시장 최대 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2040년에는 세계 전기차 왕좌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토요타, 그리고 주요 유럽 브랜드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 고체 배터리, 더 저렴한 생산 방식, 그리고 향상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획기적인 발전이 성공한다면 판도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면모를 보이는 테슬라는 언제든 큰 반등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부 정책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현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을 장려하고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둔다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은 다소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속도와 통제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의 방역 전략이 있습니다. 이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앞으로 모든 전기차가 중국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면 이야기 전체를 뒤바꿀 반전이 있을까요?
이처럼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